새벽 5시, 박미연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눈을 뜬 것은 오늘이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준호의 상견례 날, 26살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밤새 뒤척인 탓인지 얼굴이 푸석해 보였습니다. 제대로 준비해야겠어. 작은 목소리로 다짐하며 기초 화장품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면서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예비 며느리 가족들에게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오늘 만날 사람들은 평범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몇 번 언급했던 수진이네 집안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수진이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시래요. 어머니는 대학 교수셨고요. 준호가 처음 수진이 집안 이야기를 했을 때 미연은 순간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강남에 사는 집안이라는 말에 더욱 부담이 컸습니다. 자신의 소박한 아파트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립스틱 색깔을 고르는 것조차 신중했습니다. 너무 진하면 경박해 보일 것 같고 너무 연하면 생기가 없어 보일까 봐 걱정이었습니다. 수진이네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교수 출신이라니 분명 지적이고 세련된 분일 것 같았습니다. 화장을 마친 후 미연은 옷장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 미리 골라둔 옷들이 걸려 있었지만 막상 입어보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검정색 정장은 너무 무거워 보이고 베이지색 원피스는 너무 캐주얼해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집안 사람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면 어떡하지? 결국 진한 네이비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를 선택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품이 있어 보이는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우아한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오전 9시쯤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미연의 완벽한 차림새를 보며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인데 어떻게 늦잠을 자겠니? 미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긴장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수진이가 엄마 뵙고 싶어 했어요. 따뜻한 분 같다고 했거든요. 준호가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걱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미용실 예약 시간이 다가오자 미연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 다니던 미용실에서 원장님은 미연의 특별한 날을 위해 정성껏 머리를 손질해 주었습니다. 오늘 상견례라고 하셨죠? 품위 있게 해드릴게요. 원장님의 다정한 말에 미연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오후 3시 강남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미연과 준호는 예약된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개별룸이었고 은은한 조명과 한국 전통 장식이 품격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를 자리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미연은 테이블을 둘러보며 긴장을 달래려 노력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차림과 고급 도자기들이 평소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였습니다. 괜찮으시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바닥에는 계속 땀이 났습니다.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서 상견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문득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 10분 전이었습니다. 미연은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머리카락을 만졌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실수하면 안 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때 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착하신 것 같네요.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미연도 긴장한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곧 만날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직원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김수진 고객님 일행이 도착하셨습니다. 그 뒤로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수진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미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수진 양,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수진은 예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준호가 자랑했던 그대로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곧 들어오실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 부부의 목소리와 함께 발걸음이 가까워졌습니다. 먼저 우아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품위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어머니 이은주입니다. 정중하고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미연이 인사를 받으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남자를 본 순간 미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 강민수였습니다. 미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민수도 미연을 본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평정심을 되찾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때와 같았습니다. 미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덜덜 떨렸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그 달콤했던 목소리, 그 따뜻했던 손길,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져버린 모든 것들. 어머님, 괜찮으세요? 준호가 어머니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과 은주도 미연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강민수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김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장난이 이렇게 잔혹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 그 호텔 1304호실로 와요. 강민수의 속삭임이 미연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달콤하면서도 위험했습니다. 미연은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재석이 또다시 늦은 밤 술자리로 나간 이 적막한 집에서 강민수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당신을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강민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미연의 마지막 이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미연은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혼반지를 빼서 화장대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미연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곳에 온다는 것 자체가 선을 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층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1304호 앞에서 미연은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노크를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똑똑. 작은 소리였지만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강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와이셔츠 단추 몇 개를 풀어헤친 모습이 평소보다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뜨거운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방 안은 은은한 조명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장미꽃이 흩어져 있었고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미연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강민수가 미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미연은 그 온기에 취해갔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유부녀예요. 미연이 마지막으로 저항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없었습니다. 강민수는 미연의 볼에 손을 대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그런 것들 잊어버려요. 강민수의 입술이 미연의 귀가에 닿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그의 숨결이 미연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미연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책감과 쾌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민수 씨. 미연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강민수는 미연을 조심스럽게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장미꽃잎들이 그들의 발걸음에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결혼 후 다른 남자에게서 새로운 여자로서 자신을 느꼈습니다. 강민수의 손길 하나하나가 그녀를 깨워갔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뜨거운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절정의 순간에도 죄책감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미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옆에서 잠든 강민수를 보며 현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목과 어깨에 남은 흔적들이 그날 밤의 증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옷을 입으며 미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강민수가 깨어나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미연은 뿌리치고 방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도착한 뒤 미연은 서랍 속에 결혼 반지를 다시 끼웠습니다. 하지만 그 반지가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무거웠고 답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미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그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미연은 손에 든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달그락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준호가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연은 떨어뜨린 젓가락을 바라보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강민수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과거의 모든 기억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강민수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철입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인 것처럼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지만 손바닥에는 계속 땀이 났습니다. 어머님, 어디 아프신가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연의 이상한 모습을 모든 사람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요. 미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미연은 음식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강민수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참,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강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저도 잠깐 나갔다 올게요. 미연도 거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저도 화장실 좀. 두 사람은 각자 룸을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다른 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대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미연이 화장실로 향하려는 순간 강민수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미연 씨.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미연은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 목소리, 그 호칭,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강민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복도 끝자락,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둘만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수와 단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린 남보다 가까웠던 사이였잖아요. 강민수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사돈이라니, 인연이 참 묘합니다. 그의 말에 미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제는 정말 남남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강민수가 미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1304호실에서의 그 밤을 정말 잊으셨나요? 미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아직도 그때가 생각나네요. 강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당신의 떨리는 손길, 뜨거웠던 그 밤. 그만해요. 미연이 작지만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었어요. 다시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강민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손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묘한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일입니다. 미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과거 일은 묻어두세요. 아이들이 행복해야 하지 않겠어요? 물론이죠.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날의 당신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미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과거의 죄책감을 일깨웠습니다. 들어가야겠어요. 오래 나와 있으면 의심받을 거예요. 맞습니다. 들어가죠. 강민수가 신사적으로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하지만 미연 씨, 우리 사이는 이제 시작인 것 같네요. 미연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습니다. 룸으로 돌아온 미연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강민수와의 짧은 대화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려 놓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다시 한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연의 이상한 모습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도 불안한 표정으로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미연이 이마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기증이 났습니다. 강민수와의 만남이 현실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민수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혹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까요? 은주가 진심으로 걱정하며 제안했습니다. 오늘 상견례는 다음에 다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미연이 급하게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커서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오늘은 이만. 안 돼. 미연이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는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은주와 수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해했습니다. 이런 상견례는 처음이었습니다. 강민수도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미연을 압박했습니다. 미연은 물컵을 들어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준호가 급히 냅킨을 건네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미안해. 미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과 현재의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우세요? 무슨 일이세요? 미연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감정이 북받쳐서. 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부담을 드린 건 아닐까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라 긴장되실 수도 있고.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미연이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문제예요. 미연의 마음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였습니다. 강민수와의 과거, 남편에 대한 배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공포.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냥 감상적이 되어서 그래요. 미연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갑자기 여러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그 설명으로는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연의 반응은 단순한 감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미연은 강민수를 힐끔힐끔 바라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거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어요. 엄마, 준호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미안해. 준호야, 정말 미안해. 미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급하게 인사하고는 룸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급히 따라 나서려 했지만 미연은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준호가 황급히 어머니를 따라 나갔습니다. 룸 안에는 당황한 강민수 가족만 남았습니다. 복도에서 준호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미연은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너무 부족해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보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갑자기 우시고, 갑자기 나가시고. 이게 뭐예요? 미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과거의 불륜 사실을 아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 그녀에게는 지옥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미연은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까 그 모습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뭔가 있는 거죠? 미연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강민수와의 과거,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미연은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아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작은 신음소리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노크를 몇 번 해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 들어가도 돼요? 하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습니다. 미연은 저녁도 거르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걱정이 되어 어머니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미연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녁 안 드세요? 걱정돼요. 미연은 그제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준호야,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준호가 어머니 옆에 앉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까 상결례에서 뭔가 있었던 거죠. 수진이 아버님과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 말에 미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결국 준호도 눈치를 챈 것이었습니다. 강민수와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말할 수 없어. 미연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너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일이야. 왜요? 왜 말할 수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저라도 알아야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미연은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또다시 흘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자신이 과거에 불륜을 저질렀다고. 그 상대가 바로 수진의 아버지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준호야,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젊을 때 큰 잘못을 저질렀어. 준호는 숨을 죽이고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고백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미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죄책감을 안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무슨 잘못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저 사돈될 인간. 미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는 과거에 엄마와 관련이 있던 사람이야.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관련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미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준호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엄마와 수진이 아버지가. 미안해. 미연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젊었을 때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준호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와 수진의 아버지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상결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것을.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충격으로 떨렸습니다. 그럼 저와 수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미연이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사랑하는 수진과의 결혼이 어머니의 과거 때문에 무산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막혔습니다. 왜 이제서야 말씀하세요?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으면서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몰랐어. 미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그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오늘 처음 알았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준호가 절규했습니다. 수진이랑 헤어지라고요? 제 인생을 포기하라고요? 미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아들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 아들의 행복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엄마는 정말 이기적이세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고 이제 와서 아들의 행복마저 빼앗으려고 하세요. 그 말에 미연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아들의 비난이 정당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문을 쾅 하고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미연은 혼자 남겨진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과거 때문에 자신들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미연도 마찬가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아침, 미연은 부엌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들지 못했던 탓에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부어 있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로 밤새 뒤척였던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준호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보면 안 될까요? 미연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위로도 변명도 소용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준호야.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침울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아버지가 많이 화나셨어.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어제 상견례가 너무 이상했다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고 하셔서. 미연은 아들의 전화 내용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국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호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파혼하라고 하셨어. 수진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여 들렸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어제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다고. 특히 어머님이 갑자기 우시고 나가신 게.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런 집안과는 혼사를 할 수 없다고. 그럴 리 없어.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으셨던 거야. 하지만 수진은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너무 화나셔서 말도 안 들어주셔. 수진아, 우리가 직접 설명드리자. 분명 오해가 있을 거야. 준호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안 돼. 아버지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 수진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어떻게 해? 준호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미연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아들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이번에는 강민수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군, 죄송합니다. 강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제 상견례에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아버님, 설명드릴 기회를. 준호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강민수는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행동을 보니 우리 가족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수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혼사를 진행할 수 없겠습니다. 아버님, 정말 오해입니다. 준호가 절규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긴장하셔서. 긴장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반응이었습니다. 강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님, 제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집안과는 혼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다시 연락하지 마십시오. 강민수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미연이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준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오지 마세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잖아요. 엄마가 어제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미연은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왜 엄마의 죄로 무너져야 합니까? 준호가 절규했습니다. 수진이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준호는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무언가를 던지고 부수는 소리였습니다. 미연은 아들의 방문 앞에 서서 울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준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어떤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준호의 방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귀를 대고 들어봤지만 조용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준호야, 제발 대답해줘. 미연이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새벽 2시, 미연은 결국 여분 열쇠로 준호의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고 방 안은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미연은 조용히 아들에게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아들아. 엄마가 모든 걸 망쳤어.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준호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르고 회사도 가지 않은 채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미연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미연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아들의 미래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미연이에요. 미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강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요? 아이들 일이에요. 제발 시간을 내주세요. 미연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미연은 커피를 주문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강민수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강민수가 냉정하게 반응했습니다. 그게 제 문제인가요? 그래서 당신을 만나자고 한 거예요. 미연이 강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 그 잘못으로 인해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 아닙니까? 강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둘의 죄입니다. 미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죄를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지금 와서 무슨 소리입니까? 강민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야죠. 이제는 속죄해야 합니다. 미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일의 대가를 아이들이 치르게 해서는 안 돼요. 강민수가 고개를 들어 미연을 노려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사돈이 되어 평생 만나자는 건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니에요. 미연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강민수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신 저는 2번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강민수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식에도 가지 않겠어요. 미연이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손자 손녀가 태어나도 보지 않겠습니다. 저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하는 일은 없게 하겠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강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제발요. 미연이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아이들만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강민수는 무릎 꿇은 미연을 내려다보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일어나세요. 보기 흉합니다. 안 일어날 거예요. 미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허락할 때까지 여기서 안 일어날 거예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제발요. 미연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 간청했습니다. 준호 없으면 저는 죽어요. 그 아이가 행복하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강민수는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워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다 봅니다. 대답해 주세요. 미연이 절규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사라질 테니까 아이들 결혼만은 허락해주세요. 강민수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거죠? 약속해요. 미연이 간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민수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세요. 흔적도 남기지 말고. 미연은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제 죄를 안고 혼자 살아가겠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속죄입니다. 강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약속 어기면 그때는 정말 끝입니다. 그날 밤, 미연은 준호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멀리 떠날 거야. 수진이와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만이 엄마의 소원이다. 다음 날 새벽, 미연은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연은 부산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먼 곳을 택한 것은 준호가 혹시라도 자신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5시, 미연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도, 깨어나자마자 첫 번째 생각도 모두 준호였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고 있을까? 그 질문이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같았습니다. 미연은 작은 식탁에 앉아 준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미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없어도 이렇게 웃을 수 있구나. 미연은 근처 24시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선택한 이유는 낮에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밤에 일하고 낮에 잠들면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편의점에는 주로 야식을 사러 오는 대학생들이나 야근을 마치고 돌아가는 직장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가끔 준호 또래의 젊은 남자들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새벽 2시쯤 편의점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연은 조용히 앉아 스마트폰으로 준호의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아들의 근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준호와 수진의 약혼식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연은 작은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연은 망설이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미연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배신하고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회개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말이 미연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미연은 목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목사님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되 그것에 매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 말이 미연의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연은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부산의 바다는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평화로움을 주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미연은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엄마,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정말 여기 계셨네요.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두 사람은 바닷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연은 아들 옆에 앉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았어요?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 아버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엄마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서 가서 모셔오라고 하셨어요. 미연은 강민수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줬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너무 못할 짓을 한 것 같다고 많이 반성하셨대요.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아버님이 말씀하시길 어머니와 자식을 떼어놓는 것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준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찾아가서 결혼식에 꼭 참석해달라고 부탁드리라고 하셨어요. 미연은 아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강민수가 마음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야, 미연이 망설였습니다. 엄마는 정말 큰 죄를 지었어. 너한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이미 엄마를 용서했어요. 정말? 미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었어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봤어요. 엄마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거려. 미연은 아들의 따뜻한 말에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이렇게 멀리 떠나신 것도 알고 있어요. 준호야, 미연이 흐느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과거는 과거예요. 준호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요. 우리 가족 모두 함께요. 바닷가에서 모자는 오랫동안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화해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수진이도 엄마를 정말 보고 싶어 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결혼식에 엄마가 안 계시면 진짜 의미가 없어요. 정말 괜찮을까? 미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미연은 아들의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6개월 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정말 많이 변했어. 미연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알아요. 엄마.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의 진심을 믿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미연의 마음에는 죄책감 대신 희망이, 절망 대신 감사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